오늘은 미납된 사건을 하나 다뤄보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물건은 위험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다룰 물건은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대지가 약 220평 정도 되고 건물이 40평 가까이가 됩니다. 단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는 꽤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그 가등기가 인수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처럼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인수되는 경우 언제나 위험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사건의 가등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과연 해결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의 간단한 개요와 입찰 진행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를 볼까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순흥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요. 건물 면적이 약 4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약 220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가는 4억이 약간 넘습니다. 약 4억 300만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참고로 이 감정은 2019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현재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찰 진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 매각기일은 이제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두 번 변경 절차를 거쳐서 2021년 2월 17일 날 2차 매각기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이때 낙찰가는 감정가의 81%, 약 3억 2,700여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때 응찰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입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3차 매각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이 3차 매각기일, 재매각기일이죠. 2021년 6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된 2억 8,200여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방금 물건의 간단한 개요와 입찰 진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상 내용을 한번 알아보죠.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인데요. 박미모 씨가 지금 현재 임차인인 것으로 잠정 조사는 되어 있지만 전입이나 확정 이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하는 데 있어서 임차권의 부담 같은 것은 인수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건물 등기부 현황만을 조사한 것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 보면은 2003년 6월 7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권자는 이한모 씨고요. 가등기의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네요. 매매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위에 있는 가등기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선순위 가등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되면 일단 낙찰자에게 이 가등기의 부담이 인수가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가등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기부 전체 내용을 보고 가등기가 과연 인수가 되지만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을 보면 2007년 8월 31일 근저당권이 설정됐고요. 근저당권자는 양평농협입니다. 그리고 채권 취득액은 4억 3천만 원. 바로 이게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가압류가 안혜모 씨 앞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가압류가 있네요. 김윤모 씨. 그리고 그 뒤에 이처럼 근저당권과 가압류 두 건이 있는 상태에서 2018년 10월 25일 날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받은 자, 현재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죠. 명원산업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인수한 거죠. 소유권을 인수한 겁니다. 근데 옆에 내용을 보면 전 소유자가 이한모 씨라고 되어 있어요. 이한모 씨. 앞에서 우리가 최선순위의 가등기를 보면 그 가등기권자가 이한모 씨였는데,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모양입니다. 그 내용도 좀 더 상세하게 등기부를 정리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 하나 있네요. 강명모의 7인. 제가 이제 등기부를 보니까 이 가처분은 사행위 취소로 인한 가처분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등기부 정리사항을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김윤모 씨. 이 김윤모 씨는 바로 위에 있는 이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이 가압류권자 김윤모 씨가 집행권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판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방금 등기부 정리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가등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자료는 건물 등기부 현황만을 지금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표를 보면서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낙찰자에게는 이 가등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매 사건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토지 등기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소유권 이전 1999년 8월 31일 소유자는 당시 이한모 씨입니다. 자, 이한모 씨고요.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근저당권이 나옵니다. 2007년 8월 31일 채권 최고액은 4억 3천만 원이고요. 근저당권자는 양평농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 가압류가 나오는데 안혜모 씨.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도 가압류 김윤모 씨. 앞에서 본 그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을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2018년 10월 25일 날 명원산업 주식회사 매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원산업은 어떤 조건 하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냐면요. 위에 있는 저당권 그리고 가압류 2건 이걸 인수하면서 종전 소유자인 이한모 씨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을 보면 가처분이 있죠.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입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강명모의 7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앞에 이한모 씨가 소유권을 명원산업 주식회사에다 넘기는 행위, 이 매매 행위가 이것은 사행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건 건물등기부 현황도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소유권 이전이 1999년 8월 31일 날 이루어집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이한모 씨입니다. 아까 토지하고 같은 날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이 2003년 6월 7일 이병모 씨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병모 씨 앞으로 증여가 됐네요. 그러니까 앞에 이한모 씨가 이병모 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가등기입니다. 2003년 6월 7일 날 가등기권자는 이한모 씨 매매 예약으로 지금 가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는데요. 2007년 8월 31일 채권 최고액은 4억 3천만 원, 근저당권자는 양평농협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다섯 번째 항목을 보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2009년 10월 29일 누가 앞으로 이루어지냐 이렇게 봤더니 이한모 씨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등기 원인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한모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병모 씨한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리고는 또 이병모 씨로부터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받습니다. 누가요? 소유권 넘겨준 이한모 씨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당권이 하나 설정이 되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2009년 10월 29일 날 넘어오는데 이한모 씨한테 증여를 원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압류가 이제 2건이 있고요. 그러고 난 후에 이한모 씨로부터 다시 현재 소유자인 명원산업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2018년 10월 25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명원산업 주식회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와 마찬가지로 강명모의 7인이 사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가처분을 해둡니다. 자, 방금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먼저 토지 등기부의 경우에는 가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가등기 때문에 토지를 뺏길 염려는 없습니다. 문제는 건물인데요. 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 건물 등기부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앞에 봤던 그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한모 씨잖아요. 이한모 씨가 지금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는데 이때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매매는 성립이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예약 완결권이 행사가 되면 그때 매매가 성립되고
그리고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가등기권자 이한모 씨가 추후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등기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보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고 그 뒤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니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 원인이 같다면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의해서 나중이라도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를 충실하게 다 이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기는 했지만 추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전항공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점,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가 아니고 증여라는 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추후에 다시 본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구조라면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나중에라도 가등기권자 이한모 씨가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등기가 된다고 하면은요, 일단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에 있어서도 낙찰받은 사람이 이 물건을 가등기권자에게 도로 뺏길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뺏긴다고 하면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건물등기부 정리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한모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소유자는 명원산업 주식회사인데요.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낙찰 받은 후에 인수된 이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이한모 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저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약 한 2억 9천에 받았다고 전제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한 2억 9천 정도에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가는 바람에 내가 소유권을 도로 뺏겼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 재산이 전부 날아가는 것이냐. 자, 이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뺏긴다 하더라도 낙찰 대금을 날릴 염려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뺏겼을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기해서 전체 매각 대금 중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그 건물 매각 대금 부분에 한해서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1차적으로는 낙찰될 당시의 소유자, 그러니까 명원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다가 내 매각대금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전 소유자인 명원산업 주식회사가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요,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들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배당받은 채권자를 보면은 여기 네 번째 항목에 보니까 건전항공 설정이 있잖아요. 양평농협 4억 3천만 원입니다. 아마 낙찰대금 대부분은 양평농협에서 받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돌려받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설령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매각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최악의 경우에도 재산상 손실은 막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 물건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아까 이론적인 접근과 달리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는 것이 실제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등기부 내용을 한번 같이 또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이 건물의 소유자는요, 이한모 씨였어요. 근데 이 병모 씨한테 증여를 하게 되고, 이 증여한 사람한테 다시 가등기를 받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받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증여를 해놓고 그 수증자한테 다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다? 이건 상식과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일단은 그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다시 본인 앞으로, 이한모 씨 앞으로 또 증여해요. 이것도 도로 찾아와요. 이런 과정을 본다고 하면 이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농협에서
대출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가등기는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어다든가 이런 조건이 아닌 이상은 농협에서 4억 3천이라는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토지가 있긴 하지만요. 토지만 가지고는 4억 3천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보면은 이 가등기권자가 이론상으로는 이 가등기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본등기가 가능하다. 우리 판례상 이론으로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론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가등기권자가 추후에 본등기를 해가지고 낙찰자로부터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경매 사건을 다루다 보면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물건들이 자주 이제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물건들을 볼 때마다 좀 어렵게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푸는 데까지는 풀 수 있도록 도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실력이 쌓아져서 난이도가 있는 경매 물건, 그런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좀 낮잖아요. 그만큼 수익이 이제 크다는 것이죠. 그런 물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물건 끝까지 파헤치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